복잡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글로벌 투자 리포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아입니다. 네, 오늘은 미증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미증시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오른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근데 요즘 이 미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견조했던 AI, 이 기술력에서 밀려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좀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새 중국이 정말 거세게 미국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AI 분야에서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중국을 겨냥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식 불패 신화는 계속된다. 미증시가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진현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 미국 증시는 정말 여러모로 그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예고하는 여러 신호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주식 반등을 위한 세 가지 조건 한번 간단하게 분석을 해볼 거고요. 현지 시간 4월 2일에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까지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주식 반등을 위한 세 가지 조건, 그중 첫 번째, 바로 공화당 지지층의 실망입니다. 아니, 증시가 반등을 해야 되는데 실망을 해야 한다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최근 미국 경제의 흐름이 예상보다도 더 안 좋아지면서 공화당 지지층에서 그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 지표 살펴보면요. 소프트 데이터인 서베이 지표가 부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하드 데이터인 실제 경제 지표 역시 경기 확장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역시나 고용이죠. 2월에 발표된 해고수가 급등하면서 정부와 민간 모두 그 고용 축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고용 확장세를 이끌었던 정부와 의료 고용이 약화되면서 일자리 속도는 더더욱 둔화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고용 지표는 경제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위축되면 소비자 신뢰도 역시 떨어지고 그 결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됩니다. 이 같은 경제 지표의 부진, 당연히 공화당 지지층의 심리에도 영향 미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해 정책 지지율이 낮아진다면 반등에 대한 기대에 본격화될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 미국 주식 반등을 위한 그 두 번째 조건, 바로 기술적 과매도 구간 진입입니다. S&P 500 지수는 3월 13일에 사상 그 최고치를 경신한 후 16거래일 만에 사상 최고치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때 역사상 7번째로 빠른 하락 속도를 기록했죠. 하지만 이러한 조정은 시장에서 투매가 나오면서 주요 기술적 지표들이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신호를 보였습니다.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이후에는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미국 주식 반등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이때 S&P 500 종목 중에서 20일 이평선의 상회 비중은 16.7%로 과매도 구간으로 여겨지는 20%를 하회했습니다. 20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 상회 종목 비율도 각각 26.44%, 25.84%로 과매도 구간에 근접했었죠. 하지만 시장이 반등을 보이던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발표가 발표되면서 S&P 500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흐름을 보면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반등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200일 이평선 상회 종목 비율이 적어도 30% 이하, 더 확실하게는 20% 이하로 내려가야 한다는 분석 나왔습니다. 3월 13일에 33.4%였던 200일 이평선 상회 종목 비중 역시 이후 42.9%로 상승을 했죠. 따라서 반등이 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종목들이 과매도 구간에 진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주식 반등을 위한 그 마지막 조건 세 번째 소식은요. 바로 멀티모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의 결합입니다. 미국 증시의 약세는 결국 미국이 그동안 가져왔던 기술 우위에 대한 압도적인 신뢰가 약화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AI 분야에서 미국이 가져왔던 그 압도적인 입지가 중국 때문에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큰 기회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AI 기업들의 멀티모달 역량이 로봇에 적용되는 속도가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멀티모달 AI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텍스트, 이미지,
영상, 소리 등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이 잘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AI 인프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AI 인프라 측면에서는 중국보다는 미국이 확실히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역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생활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진짜 뇌처럼 발전하고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이런 기술적 발전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미국은 로봇 기술에서 큰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여기까지 미국 증시 반등하기 위해 갖춰야 할 세 가지 조건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글로벌 시장과 미국 증시의 흐름 간단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유럽 증시가 두드러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스톡스 지수와 영국 FTSE 지수는 현지 통화 기준으로 각각 5% 상승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아시아 시장은 여전히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토픽스 지수는 4.5% 상승한 반면 중국 상하이 및 선전 증시의 CSI 지수는 1.2%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미국 증시는 이례적으로 상당히 부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2025년 1분기에만 4.59% 하락했고요. 나스닥 100 지수는 10% 이상 하락하는 등 주요 지수가 큰 폭으로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증시가 이례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살펴본 미국의 경제 지표 그리고 기술적 반등 시점이 언제일지 주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앞선 세 가지 요소가 결합을 된다면 미국 주식의 반등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치만 언제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존재하는 법이죠. 상반기 내내 글로벌 시장을 흔들었던 상호 관세 뉴스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3일에 드디어 상호관세 발표가 났죠.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관세를 부과받게 됐습니다. 월가 대형 헤지 펀드들도 이번 관세를 전후해서 상당한 헤지를 단행했지만 시장이 예상보다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그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상호관세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 가져와 봤는데요. 자, 먼저 이 상호관세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떠들썩한 건지 한번 자세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관세란 간단히 말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전략입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부여한 관세와 같은 기준으로 그 나라들도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이 상호관세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에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약 60개의 나라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인데요. 한국에 대해서는 25%의 상호 관세가 부과되고 중국은 34%, 일본은 24%의 관세를 맞게 됩니다. 이번 발표는 상호 관세를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부과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볼 텐데요. 비관세 장벽이란 관세 이외의 규제나 세금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를 상호 관세의 부과 기준에 포함할 계획인데요. 그동안 부가가치세나 환율 관리, 기업 보조금, 지식재산권 보호 등이 미국 제조업체들을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수치화하는 것이 살짝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가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이탈리아는 22%, 독일은 19%, 중국은 13% 등이죠. 다음으로는 상호관세 부과의 대상국과 그 예외 여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는 모든 나라에 예외 없이 부과하겠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물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더티 15 국가들에 대한 집중적인 타깃을 시사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모든 나라에 예외 없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는 품목별 관세와의 관계 역시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강과 알루미늄의 25% 관세가 이미 적용이 된 상황에서 여기서 상호 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면 중복 관세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한국의 자동차와 같은 주요 수출 품목에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수출의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호관세 정책 발표 후 국내 증시와 세계 증시 역시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요.
우선 미국 주식 시장은 정규장에서 상호 관세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도 조금 상승했지만 높은 관세율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는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역시 하락했고 테슬라, 나이키, 갭 등의 주식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상호 관세로 인해 수출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와 같은 주요 수출 산업에서 대미 수출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는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상호 관세가 그 기본 품목별 관세와 합산이 된다면 수출 차질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미증시 현재 상황 한번 살펴봤는데요.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딥시크 관련해서 시장에서 참 말이 많았었죠. 오픈 AI를 과연 위협할 것인가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았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국의 효율성을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가 아직은 AI 인프라 측면에서는 조금은 좀 부족하기 때문이지 않나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아직까지는 미국 기술주 견조하지 않을까 하고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미증시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알아봤으니 세부적인 종목이랑 원자재 관련된 이슈도 조금 궁금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해서 이제 관세 관련한 뉴스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진현 아나운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살펴볼 만한 섹터가 따로 있을까요? 혹시 무아 아나운서 평소에 이 원자재 관련돼서 좀 눈길가게 지켜보고 있는 이슈가 좀 있나요? 아무래도 요즘 원자재 시장에서 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평소에는 코인 등 이런 위험 자산에도 주로 투자를 하는 편이었는데요. 혼란스러운 장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한동안 매일 뉴스를 보면 금값이 또 한 번 경신됐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죠. 그동안 글로벌 증시는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공급 부족의 우려 속에서 금, 철강, 구리 등 금속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정말 이 금값이 금값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앞서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우리 시간으로 4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상호 관세를 발표하게 되면서 시장은 그 변동성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럽의 새 방위 계획과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 사업 등이 맞물리며 금속 수요를 더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인데 시장에서는 미국 주식 대신에 금과 같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좀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 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한 뒤 3,100달러 다지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유동성이 금에서 빠져나와 철강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과 함께 생산 능력 감축이 진행된 시점에는 늘 철강 가격이 올랐다는 게 주요 골자인데요.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담고 있는 금 팔고 철강 사자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금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일 기준 순금 한 돈 가격은 우리 돈 64만 6천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죠. 최근 연속적으로 상승한 금 한 돈 가격은 한 달간 10.6% 올랐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무려 55.2%나 뛰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며칠 전에 할머니 모시고 금은방에 이 금반지를 좀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이 금 가격 듣고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금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도 양호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금 선물 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LCE 골드 선물 레버리지 ETF는 최근 일주일 수익률이 7.30%를 기록하며 원자재 ETF 부문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이러한 금 가격의 상승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한 경계 심리가 이어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금이 다양한 측면으로 보더라도 비싼 영역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하는 시선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제 주변만 보더라도 평소 투자를 전혀 하지 않던 분들도 금은 조금씩이라도 좀 사서 모으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이건 좀 여담이지만 저와 좀 친한 동네 할머니 한 분은 금을 좀 금은방에서 사다가 금고에 넣어놨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만큼 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했다는 게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지표가 금이 단기적으로는 과열권에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통화량과 유가 그리고 은과 관계와 이 금 가격 추이를 보면 금을 여기서 추가 매수하는 것이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다음과 같이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통화량 대비 금 가격을 보면 지금 금이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비싼 수준이라는 겁니다. 또 유가, 은 가격 대비 금이 너무 올랐다는 점인데 최근 기사에 따르면 올림픽 시장에서는 금, 은, 동 순으로 가치가 높았다면 원자재 시장에서는 정반대 순서로 금, 구리, 은, 금의 순서대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이미 금이 은 가격이나 유가 대비 지나치게 높아졌다고 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율이 정상적인 구간으로 돌아온다면 금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과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RSI 상대 강도 지수나 스토캐스틱 같은 기술적 분석 지표를 보시면 현재 금은 과매수 상태입니다. 즉 단기적으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금이 오를 대로 올라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기보다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투자자들이 금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투자처를 찾을 때가 됐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투자자들이 금 다음으로 눈을 돌릴 곳은 어디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 다음 투자처로 바로 철강을 꼽고 있습니다. 올 2분기에 유동성이 금에서 철강 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철강이 2016년, 2021년 이때 두 시기에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공통점은 중국이 강한 경기 부양책을 펼쳤고 철강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랐다는 점인데 지금부터 이 철강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를 하나씩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올린 글로벌 관세 전쟁의 총성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점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지 시간 4월 2일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은 24%, 유럽연합은 20%, 중국에는 34%의 관세를 부과하며 상대적으로 미국 기업은 유리한 입지에 놓이게 됩니다. 미국 기업의 유리한 입지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 기업은 철강을 많이 쓰는 국가지만 미국 내 자체 생산은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수입 철강에 관세가 붙으면 미국 철강 기업은 공장을 더 많이 가동하게 되죠. 즉, 이 미국 철강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고 철강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과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과 2018년에 미국이 철강 관세를 부과했을 때 철강업체의 가동률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철강 가격의 움직임은 좀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철강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중국의 경제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철강 시장에서 2022년에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 가격이 상승했지만 2018년에는 중국 경제가 둔화하면서 철강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현재 중국 정부는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인프라 투자와 철강 감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즉, 이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면 철강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생산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미국 철강 관세와 중국 경기 회복이 더해진다면 철강 가격 상승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그 결과값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너무나 궁금한 부분은 과연 지금 시점에 이 철강주에 진입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일반적으로 경기 민감 업종인 시클리컬 산업의 주가 경제 상황에 따라서 크게 변동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이 시클리컬 업종이란 과연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시클리컬 업종은 경기 변동에 따라 실적과 주가가 크게 변화하는 산업을 뜻하는데요. 즉 경기가 좋아지면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그 주가가 오르지만 경기 침체가 오면 실적이 나빠지고 또 주가가 하락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클리컬 업종으로는 금속, 원자재, 자동차와 반도체 등이 있고 이런 업종들은 경기가 좋을 때는 돈을 많이 벌지만 나쁠 때는 실적이 급감하는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철강도 바로 그 대표적인 시클리컬 업종이죠. 자, 그런데 최근 이 철강 관련 주식의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PER이 높으면 주가가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시클리컬 업종에서는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PER이 높아진 이유는 주가가 급등해서가 아니라 이익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익이 개선되면 주가 상승 가능성은 더 커진다는 뜻으로도 풀어볼 수가 있겠죠. 또한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도 현재 낮은 상태입니다. PBR이 낮다는 것은 기업의 자산 대비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실적이 회복된다면 주가는 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쭉 종합을 해보자면, 자, 금은 단기적으로는 과열 상태에 있고 또 경제 지표를 보면 금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리포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과 해지되며 철강 상승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국 철강 관세, 중국 경기 회복과 감산 정책 등이 맞물려 철강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철강 관련 주식은 실적 개선 시 강한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PBR이 낮고 경기 회복과 함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금 팔고 철강 사자, 이 전략은 유효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글로벌 경제가 이 경기는 좀 유동성이 큰 만큼 그 흐름과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신중하게 투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현 아나운서 오늘 원자재 이슈 쭉 이어가면서 금에서 철강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미국의 철강주 앞으로 오를 거라고 보시나요? 네, 오를 거라고 저는 이렇게 확답을 드리기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혹시 그거 알고 계셨나요? 미국의 철강의 보호무역 역사 혹시 몇 년이나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몇 년이나 됐나요? 미국에서 이 철강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단행한 지 무려 6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주죠. US 스틸은 일본 제철과의 인수합병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자국 내 철강 산업을 지키려고 하면서 트럼프 관세 수혜를 받는 이 US 스틸 올해 들어 주가가 6%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미증시 하락과 상호 관세 정책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만 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래도 이러한 와중에도 진현 아나운서께서 소개해 주신 US 스틸처럼 상승세 꾸준히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투자자들에게는 여러모로 희소식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참 혼란스러운 장이지만 이렇게 틈새 공략 꼼꼼하게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글로벌 리포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